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남부지방법원 판결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제일 신경 쓰이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계속 핸드폰 보고 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뭐 바뀌어진 거 있는가 이것만 계속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또 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한 3시 정도에 민주당 측 변호사가 의견서를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단식 농성 중에 다시 또 그거 답변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시 정도에 저희 답변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판사는 오늘 재판이 있었다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하는 날은 직원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을 했던 것 같고, 재판 끝나고 판사님이 그거 보고 판결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일로 미뤄진 것 같아요. 민주당 측 변호사가 좀 답변을 늦게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고, 저도 솔직히 100% 자신하거든요. 이건 판사가 결코 패소시킬 수 없다. 3번이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강북구민들이 선택했는데, 그것도 59.28%죠? 제가 59.28%로 이겼는데, 이 사람을 낙마시킨다는 건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판사가 당연히 우리 이승훈 후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치주의인데, 이승훈 후보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잘못을 저질렀어야 되는 건데, 이승훈 후보가 전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딱 하나는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국회에 있는 또는 공직자로 들어간 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변호사가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남들도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에 괜찮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변호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자든 변호해 주는 겁니다. 의사도 범죄자이든 적군이든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듯이, 또 정육점 사장도 손님 가려가면서 있는 사람한테만 고기 팔고 없는 사람한테만 고기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이제 지심위원들 중에 뭐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치를 하려고 꿈을 꿨으면 왜 성범죄를 변호했냐?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의사는 수술하는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고, 정육점은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직업이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정치를 지망했기 때문에 너는 범죄자를 변호했으면 안 된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앞으로 범죄자를 변호한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를 변호하는 일을 하지 말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지를 미리 해서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를 하게 해줘야죠. 앞으로 언젠가 정치를 할지 몰라. 근데 민주당에서는 범죄자를 변호한 사람은 공천을 안 해. 라고 하는 공지를 해줘야지 정치 지망생들이 형사사건을 선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몇 년,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도 하고 있네요. 이게, 법치주의라는 건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빈곤자이든 노약자이든 힘든 서민이든 다 변호하라고 해놓고, 또 그 범죄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지라도 변호하라고 해놓고, 변호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
직업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 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냐? 앞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정치하지 마. 이거야. 왜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 아세요? 미란다 원칙은 어떤 범죄 혐의자를 잡았을 때 당신은 묵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선임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미란다 원칙이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무죄인 거예요. 왜 이걸 했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막 두드러 패서 고문하고 강요해서 받은 진술을 받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운동 했을 때 다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일제 순사들도 그랬잖아요.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강요해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요에 의해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란다 원칙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범죄자를 놓친다 할지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 혐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이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근데 왜 민주당의 지도부는 헌법상의 원칙을 모를까요? 아니, 정치인들은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돈 받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 아세요? 정치 후원 계좌로 돈을 받으면 한 사람당 500만 원까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현금을 받거나 어떤 다른 대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뷔페 식사권을 받는다, 이건 다 불법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 강북구민 여러분 만약에 경선에서 진 상대편 후보자가 또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야 너는 왜 정치 후원금 계좌로 그렇게 많은 돈인 500만 원을 받은 거야 라고 비난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정치 후원금 신고를 않고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변호사라든가 이 법조인이라면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피해자에게 교묘하게 2차 가해를 하는 거 보셨죠? 두 번째는 판사나 검사의 로비에서 안 될 것들을 뒤집는 거 보셨죠? 이런 게 불법이에요. 2차 가해를 가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오히려 그래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변호사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도덕적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공천 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판검사에 로비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판검사 출신이어서 옷 벗고 나와서 판검사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저는 법과 원칙대로 변호했고, 어떤 사건이든 정말로 들었을 때 억울하다. 여러분, 변호사 저 찾아와가지고요, 억울하다고 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변호사는 들어보면 압니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인지 아니면 억울한 척 하는 건지 구별이 돼요. 정말로 억울하고 그 억울한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한 5% 정도는 무죄를 받아요. 사기죄도 있고, 횡령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요. 근데 성범죄는요, 거의 98% 유죄예요. 98%.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의자 좀 주셔야 되겠다. 의자 좀 앉으시게. 유튜브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의자 좀 앉으세요, 의자. 제가 무슨 얘기 했죠? 그래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할 때는 항상 정말로 많이 듣고, 증거까지도 보고,
유죄다 판단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임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선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상대 캠프에서 나를 공격한 그 기자들도 다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공탁을 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맡아서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피해 합의를 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다른 변호사가 맡았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승우는요 앞으로 5년 후에요 정치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요 정치를 위해서 당신의 지저분한 사건은 맡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승훈이 지금 억울한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로서 수행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사건을 맡았어요? 나쁜 놈을 변호했으니까 당신도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공천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힘이 있는 국회의원이었다면 모른 척 해야 될까요? 방관해야 될까요? 그래요. 맞네요. 범죄자나 변호사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공천 주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이승우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변호업무를 수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왜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리셨을까? 강북구민이 3번이나 경선에서 승리하고 59.28%로 승리한 사람에게 왜 도대체 성범죄 변호했다고 날렸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의 민주당 후보도 울산의 민주당 후보도 이렇게 변호사거든요. 지금 다 상대 언론에서 성범죄 변호했다고 공격하는데 그분들은 또 다 공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승훈이가 얼굴이 좀 못났나? 아니면 이승훈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승훈이가 강북 구민을 사랑하는 자세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거짓말 못하는 거 하고요. 그 윗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거 잘 못해요. 아부하는 건 잘 못해요. 단지 윗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을 뿐이면 정말 저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 아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부하는 건 전 못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에 갑의 천준호 의원이 있고 의뢰 한민수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잘하면 정말 저 존경하고 박수치고 잘합니다. 제가 강북구청장이 돼서도 나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강북구민들이 좋은 거잖아요. 국회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저는 한민수 의원님하고도 천준호 의원님하고도 잘 갈 거고 강북구를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할 거지만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국회에 전달하고 소통해서 막아주셔야 돼요. 아니 강북구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변호사로서 제가 막아야 되잖아요. 제가 구청장이 되면 구청장으로서 강북구민의 억울한 사람 막아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수술을 못 받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제가 법에 따르면요 신청하고요 2주간의 심사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일 당장 강북구민이 굶어 죽는데 이게 정치인이자 행정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 정치를 하신 한민수 의원님, 천준호 의원님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님들이 우리 강북구민이라면 억울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절박하게 도와주자.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혐의자들도 그 많은 범죄 혐의자 중에 절박하고 억울한 한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를 변호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것은 이건 법치주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민들, 저는 그래요. 내가 요즘에 오늘 또 와서 펑펑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승훈이 형이 이렇게 강북구민을 위해서 잘하고 강북구학교 모르고 빽이 없을 뿐이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승훈이 형한테 이래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는데, 이승훈한테 왜 이래요? 뿐만이 아니라 강북구민한테 왜 이래요? 순천도 공천 주고 울산도 공천 주는데 강북구만 왜 안 줍니까? 강북구민만 왜 무시하는 거예요? 강북구민은 아무나 내놔도 되니까, 전략공천 선거기간 14일 남았는데 아무나 내놔도 되니까 그냥 잘됐다, 이 기회에 이승훈이 날리고 내 사람 심자, 이건가요? 이렇게 강북구민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구민이 뽑은 이승훈을 복권하라 그러잖아요. 구민이 뽑은 이승훈 꼭 제 자리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 응원하신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계속 오래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좀 몸이 안 좋고 말도 힘들고 그래서 횡설수설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짧게 끝낼 건데요. 혹시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거 올라오시는 거 있습니까? 뭐 궁금하거나 뭐 얘기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구민들께 알려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로 해주세요. 내가 봐도 되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구민님들이 유튜브로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 보고 소개하고 이 방송 질문 한두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강북구 나와서 민주당 지도부와 토론하자. 강북 구민들 생각은 하나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떨어뜨리면 민주당에 정 떨어진다. 그 다음에 강북 구민이 호구냐,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 안 뽑는다.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 범죄자라고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표명해라. 그렇죠. 억울한 범죄자 변호한 사람도 변호사잖아요. 정은호 서울시장도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억울하게 전과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를 따지고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 자격으로 이승훈 뽑았는데 이승훈 낭받아서 너무 화가 난다. 빨리 강북 구민에게 사과하고 이승훈 후보를 돌려주라. 이승훈 변호사님 힘내세요. 이런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뭐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나 궁금한 거 있어요? 뭐 굳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댓글 중에 네. 결과 안 나올 경우 향후 대책은? 그러니까 결과가 오늘 지금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가 좀만 기다립시다.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강북 구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강북 구민을 뜻과 무관하게 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60%의 지지율로 뽑아줬기 때문에 강북 구민의 의견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를 도와주신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과도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기 나누고 현명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에 앞서 우리 사법부가 정말 강북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판결 내려주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 판결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그 판결대로 이승훈 후보를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강북 구민 여러분 정말 혼란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지만 하느님이 우리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와서 저한테 와서 많은 분들이 손잡아 주면서 울고 가셨어요. 제가 오늘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그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운다라고 하는 건 그분들에게 오히려 희망보다는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아서 제가 울지 않았고요. 꼭 마지막 강북구청장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강북구민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서 단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열심히 선거운동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식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이승훈 후보 지지해 주시고 사람들께 얘기해 주시고 이승훈의 억울한 사정, 사진들, 영상들 많이 보내주셔서 강북구청장으로서 강북구를 이끌어가고 강북구민을 잘 모실 사람, 일 잘할 사람은 이승훈밖에 없다.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